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이 아니라 간단한 스터디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내용은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와 그 상패 찌라시 관련한 그리고 이에 따른 K 세력의 시나리오 여기에 플러스 우리의 대응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중하고 빨리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내용 먼저 보면은 금투세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투세 폐지하는데 코인 거세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사도 있고 이런데 내용 그냥 제가 정리해서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금투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유예가 돼가지고 이제 25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많아요. 금융위에서는 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야가 좀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원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이후 22% 가세. 코인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이후 22% 가세. 요거는 다시 말해서 그냥 22% 세금 걷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보여지고요. 25년 1월 1일부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금투세 영향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개인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핵심은 이제 세력이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세력은 세금을 내기 전에 빨리 물량을 털어야 할 좀 당위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K 세력의 이탈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빨리 털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세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이 불장이 조금 일찍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24년 연말에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이 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10개 코인 중에 뭐 10개 다 가진 않겠죠. 올라가는 것도 있고 펌핑이 나오는 것도 있고 수급이 조금 없는 코인들은 그냥 내리박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될 겁니다. 본인 코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렇게 금투세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이어서 이제 상패 찌라시 관련한 내용 볼게요. 상패 내용은 뭐냐면 나와 있습니다. 가상자산 600개 종목 상장 유지 심사 문제 종목은 상패하겠다. 핏 버거코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내용도 이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패 찌라시 내용 정리해 볼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금융위에서 이제 거래소들한테 의무적으로 상장 코인의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소들은 앞으로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은 6개월이라는 최초 기간을 주고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3개월마다 꾸준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7월 19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6개월이란 기간을 최초에 준다고 했잖아요. 더하면 25년 1월입니다. 이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일단 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요 찌라시에 따른 내용을 보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요. 심사 결과와 함께 대규모 상장 폐지는 불가피하다. 어떤 코인에 대해서? 김치 코인들, 김치에서 만든 거, 한국에서 만든 거, 그리고 K 볼륨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코인들,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 거래량 높은 코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에 소명이 부족한 버거코인들. 요거는 버거코인 중에서도 뭐 아무 버거코인은 아니고 버거코인 중에서도 좀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 물량이 좀 적은 신생 코인들일 확률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K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상패 이전에 이런 물량들을 특히나 김치나 K 볼륨 높은 코인들은 빨리 물량을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때까지 가져가가지고 상패 당하는 것보다 빨리 물량을 터는 게 이득이겠죠, 당연히. 따라서 24년 연말에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코인들이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두 개가 내용은 다른데 좀 결론이 같죠? 결론은 물론 이제 10개 중에 10개 다 올라가진 않겠죠. 사라질 건 사라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사라지기 이전에 일부 코인들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재밌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금투세 상패, 금투세와 상패 다른 이야기지만
펌핑 예상 시기가 겹칩니다. 언제로? 24년 연말로요. 그래서 K세력 형님들한테는 이 시기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세력 형님들이랑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리를 못하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혹시나 나올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어요. 펌핑 안 나올 가능성은요? 근데 이거는 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한 코인이냐, 메이저가 들고 있는 코인이냐, 메이저가 안 들고 있는 코인이냐에 따라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죠. 얘는 시세를 올려서 물량을 털고 내릴 꽂을 거고, 얘는 그냥 역사 속으로 바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인에 따라 다르지만 수급이 괜찮은 코인을 내가 골랐다면 반드시 펌핑 후 물량을 털 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그 물량을 들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세력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책을 세워봐야겠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일단은 코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글로벌 볼륨이 높은 코인들, 해외 거래소, 코인베이스 위주로 거래량이 충분한 코인은 코인베이스 위주인 이유는 이제 이겁니다. 보시면은 상장 유지 심사 관련해서 IOSCO인가요? 미국이나 영국, 잘 보세요.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가 갖춰진 해외 시장에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에서는 대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자, 바이낸스는 두바이에 있고요. 바이낸스 두바이. OKX 세이셸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요. 바이비트도 버진 아일랜드에 있지만 버진 아일랜드는 이스라엘 명단에 없고요. OKX와 바이비트 모두 범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홍콩은 ISCO 이사회 국가에 속한다. 근데 홍콩에서 가상자산 면허를 신청했다가 철회했죠. 결국에는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코인베이스. 미국의 법인이 설립돼 있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지금까지 속된 말로 안전빵은 코인베이스가 안전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충분한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글로벌 의존도가 높고 K볼륨이 좀 낮고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좀 충분하다면 그냥 기존 매매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알트 불장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K 볼륨 높은 알트가 먼저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관계없이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K 볼륨이 높은 코인 그리고 해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안 되어 있거나 거래량이 부족한 코인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이거는 상패 이전에 세력이 펌핑을 반드시 할 거니까 이때 활용해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면 된다. 물론 사라질 건 사라지겠지만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있는 코인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상패 이전에 세력이 반드시 펌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활용해서 물량을 정리한다. 왜? 내가 1억이라는 코인 전체 자산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코인이야. 이거는 지금 파나 마나 큰 의미가 없죠. 그럴 땐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TP 구간마다 기계적 매도, 이제 개별 차트 분석 영상 제 거를 참고하셨든 아니면 본인이 매매 계획을 세우셨든 욕심부리다 하나도 못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적다면 미리 지금 팔 필요는 없지만 세력이 펌핑할 때 활용해서 물량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전에던 후던 TP 구간마다 반드시 기계적으로 매도한다. 요거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내가 1억 원어치 코인을 샀는데 그 중에 이제 3천이 한 코인에 묶여 있음. 이런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종종. 그게 이제 이 경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이 K볼륨 높은 코인일 경우에요. 절반은 일단 정리한다. 절반을 정리하는데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건 안 돼요. 현금화는 안 되고 지금은 코인을 누가 봐도 매도보다는 매수 시기가 맞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라리 이 코인을 팔고 글로벌 볼륨이 높은 코인들 그 중에서도 본인이 평소에 이제 째리고 있던 코인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한 개보다는 여러 개 이미 더 좋습니다. 여러 개가 더 좋고 그 여러 개 중에서 이런 코인들이 있으면 글로벌 볼륨이 높은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원화 거래소 비중이 좀 낮고
그런 코인들로 지금 갈아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반을 정리하고 현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 볼륨이 높은 내가 평소에 째리고 있던 코인들로 갈아탄다. 현재까지의 뭐 손실률로 봤을 때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뭐 얘가 마이너스 뭐 40이면 얘는 마이너스 20 혹은 30이고 이 정도 차이일 거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냥 조금 늦게 샀다 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절반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패 이전의 세력이 펌핑할 때 그걸 활용해서 물량을 정리한다. 24년 연말 정도가 예상이 되겠죠.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TP 구간마다 본인이 계획해 놓은 TP 구간마다 가격을 오를 때마다 기계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욕심부리다가 하나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직 하락해서 설거지 끝내고 폭락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계적으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제 공격적인 전략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공격적인 전략도 취할 수 있어요. 내용은 이제 내가 이 K볼륨이 높은 이제 위험 코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이미 줬어. 이렇게 해서 시세를 줘서 여기서 설거지까지 나오고 뭐 다 했어. 그러면 이 코인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서 이후에 하락빔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설거지 차트가 나와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외 거래소에 이제 이 선물로 진입하는 거예요. 뭐 USDT 페어로 숏을 진입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마진으로 털어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숏으로 먹고 여기는 엄청 빠른 시일 안에 쭉 내리꽂을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기간은 그냥 한 25년 1월까지 가져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숏을 진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시고 트레이딩에 좀 숙련이 되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는 전략이고요. 본인이 초보시라면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책까지 살펴봤어요.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요약 한번 해드리면은 금투세 상패 찌라시 관련한 내용 우리 팩트 체크 해봤고요. 그리고 향후 흘러갈 시나리오까지 예상했고요. K 세력의 시나리오 예상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까지 대응도 두 가지로 나눠서 비중이 높은 것과 비중이 낮은 것도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한계점이 세부 코인별 대응 계획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갖고 있는 코인에 따라 차이점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 시드가 또 다르고 수익 상황이 아마 마이너스 몇 프로, 플러스 몇 프로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응용을 하세요. 그래서 적용시켜 가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숙제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매매를 만약에 곧잘 하시는데 선물 투자자시면 더더욱 곧잘 하시는데 수익이 좀 안 나신다면 뭐를 의심하시면 되냐면 이제 본인 쓰시는 거래소에 수수료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보통 수수료가 0.02에서 일반적으로 0.0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늘 달아두는 우리 MEXC 파트너 거래소죠. 지정가 0%고 시장가 0.01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마 이런 데서 매매하시다가 여기로 넘어오시면 좀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수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셔가지고 수수료 아끼시고 시드에 많이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많이 지금 가입해 주셔가지고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제가 보너스로 여러 가지 드리는 게 있는데 또 매집 중인 코인도 공유 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시 보기도 볼 수 있고 스터디 내용들이 다시 보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이제 불장을 준비하시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금투세 상패 찌라시 관련한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시나리오와 그리고 우리의 대응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 내용들 보고 이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뜨는 이제 장고를 보고 아 망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 내 코인 상패래, 큰일 났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여러분 다 계실 건데, 이 와중에도, 이런 상황 와중에도 돈 벌 궁리를 하고 솟아날 구멍을 찾으시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솟아날 구멍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이렇게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내가 솟아날 구멍을 찾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당장에 나한테 뭐 손실을 최소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차곡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보상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의 시기가 이렇게 내가 애간장을 타고 멘탈이 나가는 이런 시기가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가 되기도 해요. 원래 제일 많이 힘들 때 제일 많이 발전하잖아요, 사람이. 투자 관점에서 이런 고난들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 성숙도가 올라가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용기 내서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한 틀 안에서 계획한 대로 기계적으로 잘 실천하시면 이번 시즌뿐 아니라 뭐 어느 시즌에서도 그리고 이 비단 이제 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자산군에서도 궁극적으로 분명 좋은 결과를 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이미 99%의 투자자를 이기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99%의 투자자를 이기고 시작하신 경쟁자라고는 어제 여러분들밖에 없으시죠. 우리 늘 항상 말씀드리죠.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다. 그냥 어제의 나다. 늘 말씀드리죠. 경쟁자라고는 어제 여러분밖에 없으신 99%는 이기고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코인스터디 구독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퀄리티 높은 분석과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